선형 결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그 선형 대수학의 컨셉들을 지금 다 우리가 배우고는 있는데요. 특히 이 선형 결합이라는 요 용어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용어고 그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형 결합, linear combination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건데 한번 볼까요? 자, 벡터가 여러 개가 지금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x1이라는 벡터, x2라는 벡터, 그리고 뭐 xn이라는, 그러니까 n개의 벡터를 생각하고 그걸 집합으로 x 이렇게 크게 한번 집합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니까 우리가 그 특징 벡터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이 여러 개 있다. n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칼라 계수 집합이라고 여기서 A1부터 이미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 굵은 활자로 쓰면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같은 영문자라 할지라도 그 일반 크기로, 일반 굵기로 쓰면 그냥 숫자, real number, 그 스칼라 넘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n개의 숫자가 또 이렇게 있을 때 숫자 n개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벡터 집합과 이런 그 스칼라 계수 집합과의 곱의 합, 곱셈의 합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그 결과는 또 다른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새로 만들어진 벡터 y를 벡터 x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요 수식을 우리가 그 선형 결합의 기본적인 수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y라는 벡터는 x라는 벡터들 여러 개를 각각 일정한 스칼라 넘버를 곱한 다음에 더해준 결과로 만들어졌을 때 이 y는 x들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선형 결합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실제 3차원 벡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면은 x1, x2, x3에 해당하는 그 벡터가 지금 보면요.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요 벡터가 그러니까 x1이라고 부르는 벡터겠죠. 두 번째 벡터가 x2라는 벡터고 세 번째가 x3라는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각각 3차원 벡터예요. x1은 1, 2, 3이라는 값을 갖고 x2는 0, 3, 1이라는 값을 갖고 x3는 0, 2, 1이라는 값을 갖는 3차원 벡터 3개가 있을 때 걔네들을 그냥 더해준 게 아니라 무슨 값을 곱해서 더해줬죠. 즉, 첫 번째 벡터에다가는 1을 곱해서 더해주고 두 번째는 1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더해준 게 해당되네요. 그죠? 세 번째 거에는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곱해줘서 더해줬을 때 2, 3, 5라는 값이 나오는데 실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은 이건 2로 바뀔 거고요. 그죠? 1 곱하기 0은 0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0은 0이니까 합이 당연히 2가 돼서 첫 번째 콤포넌트 2고요. 두 번째 콤포넌트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건 거의 암산으로 다 될 거예요, 여러분들. 2 곱하기 2는 뭐예요? 값이 4로 바뀌고 1 곱하기 3은 그대로 3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4겠죠. 이 친구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서로 캔슬되고 3만 남으니까 당연히 여기가 3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5도 여러분들이 그 암산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차원 벡터 3개를 곱하고 더해서 스케일을 한 다음에 더해주니까 또 다른 3차원 벡터 y가 만들어졌는데 이 y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진 y냐? 우리가 얘기할 때 x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형 결합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벡터들을 스칼라 계수값으로 곱한 후에 그걸 더해주는 연산을 선형 결합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사실 뭐 굉장히 아주 직관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개념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선형 결합된 이런 그 만들어진 그 벡터의 어떤 그 특징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형 종속적인 특징을 갖는 벡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벡터들의 선형 결합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속하고 독립은 영어로 얘기하면 아주 뭐 자명한 우리가 그 개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무엇에 의존한다는 뜻으로 dependent를 종속이라 그러고요.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그 independent한 거를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로 반대 개념이죠. 종속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독립적인 거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독립적인 말 그대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우선 선형 종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벡터 집합 X 똑같은 경우에요. 앞에서 얘기한 선형 결합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인데, 벡터 집합 X가 이와 같이 n 개의 그 벡터로 주어져 있을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모두 0이 아닌 겁니다. 스칼라 계수 a부터 an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것을 선형 종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벡터 집합 중 적어도 하나를 다른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를 이 벡터 집합들은 선형 종속적인 벡터 집합. 누구의 특징이냐면 얘의 특징이에요. X라는 여러 개의 그 n 개의 벡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n 개의 서로 다른 벡터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설명할 때 선형 종속인 관계라는 거는 요 아래에 있는 요 식을 만족하는 요 개수값이 한 개라도 있으면, 즉 0이 아닌 경우여야 돼요. 그러면 요 x들은 서로 선형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수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다시피 그러니까 x1에다가 a1 곱하고요, x2에다가 a2를 곱하고요, xn에다가 an, 즉 모든 벡터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다 더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나오려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값은 뭐예요? 아, 얘네들을 다 0으로 주면, 그죠? 0 곱하기 x1은 0이고 0 곱하기 x2는 0이고 다 0을 곱해서 더해주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그죠? 그거는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말고 어떠한 0이 아닌 숫자를 곱해서 더해도 0을 만들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형 종속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복잡하겠지만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지금 오른쪽에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면 이렇게 x1, x2, x3라는 세 개의 벡터를 여기 이렇게 주어졌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x1이 2, 2, 4라는 벡터고요, x2라는 게 2, 2, 3이라는 벡터고요, x3가 1, 1, 1이라는 벡터인데 첫 번째 거에다가 2를 곱하고 두 번째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세 번째 거에다가 2를 곱해서 더해줬더니 0, 0, 0이 나왔어요. 계산해 볼까요? 2고요. 그죠? 1 곱하기 2는 2, 거기다가 마이너스 4,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2,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 더하기 2 하니까 0이 되고요. 이것도 2고 여기도 또 마이너스 4고 또 2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또 0이 되고요. 마지막 것도 4 빼기 6이죠. 마이너스 6이고 여기다가 더하기 2니까 6에서 4와 2를 마이너스 6에다가 4와 2를 더하면 당연히 또 0이 되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항상 존재하진 않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 y라는 그 결과물이 선형 결합의 결과물이 x에 0으로 주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경우죠. 만약에 그러한 개수가 존재할 수 있는, 그건 누구의 특성이냐면요, 얘의 특성이에요. 얘 벡터 집합들의 특성인데, 요 벡터 집합은 사실은 선형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 수학적으로 그 요런 그 첫 번째 텀 더하기 두 번째 텀 더하기 뭐 이렇게 n 번째 텀을 더한 게 값이 0이면 얘를 오른쪽으로 우리가 이항시킬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등호 오른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n번째 x는 1번부터 n-1번째 x 벡터의
어떤 일정한 숫자를 곱하고 더해주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그런 거니까 그게 바로 선형 종속의 개념이에요. 서로 남의 거를 자기 거를 바꿔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서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선형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은 뭐예요? 선형 독립이라고 얘기했죠. 이 선형 독립은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그 선형 종속인 경우에는 이런 개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선형 독립은 어떤 경우냐면 이 위의 식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만 있을 경우예요. 어떤 경우? 여기 지우개로 지워야겠네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위식을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개수가 0일 경우에만, 그거는 당연히 0이 나오겠죠. 0 곱하기 x1은 0, 0 곱하기 x2도 0. 그런 경우에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y가 0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x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그 x들은 우리가 어떤 성질이 있냐? 선형 독립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inearly independent한 그러한 성질을 갖는 벡터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 종속과 지금 요 밑에 또 수식으로 다시 정리해 놓은 걸 다시 보면요. 선형 그 독립인 벡터는 이와 같이 물론 a1부터 an을 x1부터 xn에다 곱해서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는데 딱 한 경우만 가능한 거죠. 모든 a 값이 0일 경우만 이런 수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 x1들은 이 x 벡터들은 선형 독립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예가 그럼 또 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른쪽에 이게 지금 예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x1이고요. 얘가 x2고 x3 세 개의 벡터로 구성된 경우. 자, 그런데 x1 벡터를 볼까요? 1, 0, 0이고요. x2는 0, 1, 0이고요. x3는 0, 0, 1이네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더해줬을 때 0, 0, 0이 나오려면 지금 보세요. 요 첫 번째 컴포넌트들은 그 하나만 1이고 나머지 두 개가 0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것들의 어떤 수를 곱하든지 0이 나올 테니까 얘만 살아남고 얘가 진짜 0이 되려면 얘한테는 0을 곱하는 수 말고는 없어요. 전혀. 그죠?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똑같아요. 얘만 살아있으니까 얘한테 0을 안 곱하면 앞뒤에 0을 곱했을 때 결국에는 답이 0이 되려면 0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게 0이 나오는 유일한 그 소위 개수값이 0, 0, 0이 돼서 y가 0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선형 독립 관계에 있는 벡터들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벡터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3차원 벡터에서 1, 0, 0이라는 벡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1번 축에 있는 벡터죠. 1번 축에. 그죠? 우리가 3차원 벡터를 한번 그려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이 부분이 x1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x2라고 그러고 요거를 x3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1, 0, 0이라는 벡터는 뭐예요? x1 컴포넌트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죠? 0, 1, 0은 뭐예요? x2 컴포넌트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벡터죠. 그죠? 그리고 그 001은 뭐예요? x3만 0이고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결국엔 뭐예요? 축에 해당되는 벡터들이죠. 축. 그런 것들은 알고 보면 선형 독립인 관계를 갖는 벡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을 우리가 사실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 종속과 선형 독립의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그 벡터들의 공간의 축에 해당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이런 선형 독립의 그런 관계를 갖는 벡터들로 구성된 그러한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기저 벡터라는 것이 그 선형 독립의 관계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